안녕하세요. 2024년 1회 중학교 졸업과정 국어 기출문제 풀이를 담당하는 김아람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들으시기 전에 항상 먼저 풀어보시고 내가 틀렸던 문제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됐던 문제 주목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우리 시험 문제도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시도, 문법도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것들도 소설도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음 대화에서 민재 말하기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재의 말하기 의도라고 되어 있죠? 말하기 문제입니다. 민재야, 나 요즘에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아 걱정이야. 자, 걱정을 토로했어요, 친구가. 그랬더니 민재가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라고 뭐하고 있죠? 공감하고 있죠. 그러면서 힘내라고 위로하고 있죠. 그러니 정답은 2번이 적절합니다.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이제 면담하기예요. 면담의 질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질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적절하지 않은 걸 살펴보려면 위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겠죠. 면담 대상은 커피 전문가고 면담의 목적은 커피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 얻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커피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돼요. 직업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는 걸 고르시면 되겠죠. 1번 전망은 어떤가요? 커피 전문가 전망, 직업과 관련 있습니다. 2번, 커피 전문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하는 일도 직업에 대한 내용으로 어울리겠죠. 3번에 커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지 그 전문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커피 전문가가 직업에 대한 정보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4번, 커피 전문가는 어떤 운동을 가장 좋아하나요? 운동이라는 것은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4번이 답입니다. 3번,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표준발음법 나오면은 학생분들이 어려운 거 나왔어 라고 하시는데 위에 있는 요 발음법 14항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겹받침이 여러분 겹받침 뭐죠? 받침에 겹으로 자음이 2개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겹으로 오는 받침, 겹받침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엄미,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자, 모음으로 시작된 에다가 줄 한번 쳐보실까요? 모음으로 시작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들이겠죠.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몇 가지만 써볼까요? 자, 이런 글자들은 지금 초성에 이응이 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초성에 오는 이응은 글자로 인정하지 않죠. 글자 값이 없으니까. 이응은 있으나 없으나 아라고 똑같이 읽죠. 그 말은 초성에 오는 이응은 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은 모음으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그 경우에 뒤에 것만을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겹자 맞을 때 뒤에 걸 딱 떼가지고 뒤에 음절의 첫 소리, 그러니까 초성으로 옮겨가지고 발음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괄호 안에 이 경우 시옷은 시옷이 넘어갈 땐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러니 시옷은 쌍시옷으로 발음을 해주면 되겠네요. 1번 값시 맞나요? 맞죠? 왜요? 비읍 시옷에서 시옷을 넘기세요. 그러면 시라고 발음해야 될까? 아니지. 왜?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고 했으니까 값시라고 된 소리로 읽어주는 게 맞네요. 그쵸? 2번 넓은 자, 겹자하면서 뒤에 걸 넘겨. 그러면 분이라고 읽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을퍼 피읍 넘겨. 그래서 피읍 을퍼라고 읽어주는 거 맞죠? 그러면 4번 흑은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흑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기역 넘겨. 그러면 흘, 근, 으로 읽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다음 설명에서 다음에 설명하는 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는 무엇일까? 그러면 다음에 설명하는 단어, 그 모음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딱 보니까 이중모음이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중모음이란. 아, 결국 이 말은 이중모음이 들어있는 단어가 뭔지 고르라는 거네요. 그죠? 소리를 낼 때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달라지는 거 있죠. 그런 모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우리 문법을 좀 눈여겨서 열심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중모음이라는 건 사실 단모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모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을 말한다. 그럼 단모음 10개는 어떻게, 무엇이 들어갈까? 차라리 그걸 한번 밑에다가 적어주시는 게 알맞겠네요. 그쵸? 자, 우리의 혀, 이 혀, 이렇게 혀가 있어요. 이거는 목 뒤, 목구멍 쪽이고 이쪽은 이제 혀 앞에 설단 앞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음은요, 혀에서, 앞에 혀에서 나는 앞전자, 혀설자, 앞에 혀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후설자, 후설, 뒤후자, 혀설자, 뒤에 혀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혀를 위로 이렇게 입 천장 쪽으로 올려야 나는 소리가 있고 혀를 중간에 그냥 가만히 두고 나는 소리가 있고 혀를 아래로 깔아야지 나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0개가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이, 에, 위, 왜. 요 5가지는 전설이고 어, 아, 우, 오. 이 5가지는 후설입니다. 뭐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걸 혀를 평평하게 입술을요. 입술을 평평하게 두는 뭐 평순, 입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마는 원순. 또 여기에서도 후설에서도 요 입술을 평평하게 만드는 평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드는 원을 만드는 원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정말로 요 후설은요, 혀 뒤쪽에서 발음이 되니까 요 뒤쪽에 힘이 들어가고 요 앞에서 발음되는 전설 모음들은 혀의 앞에서 그냥 혀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빼고 발음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발음이 됩니다. 이 10가지가 지금 단모음이에요. 여기 안 들어가는 것들이 이중모음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이 안에 들어갈까? 강진, 아, 이. 보세요. 아, 이. 단모음 맞네요. 그죠? 이중모음 없어요. 부산, 우, 아. 자, 우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 어디 있나요? 전부 다 단모음 맞죠? 그리고 전주 보실까요? 우. 우 어디 있어요? 여기. 우, 여기. 둘 다 후설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3번을 왜 뺐을까요? 영어에 여랑 워는 여기 없잖아요. 그쵸? 자, 여, 워. 이게 바로 이중모음이에요. 천천히 발음을 해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라는 글자는 소리를 낼 때 입술과 아니면 혀의 위치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글자는 이랑 어의 결합이거든요. 이어, 이어. 대신 이를 좀 빠르게, 빨리 읽어주세요. 이어라고 반만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반만 읽어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반만 빨리 읽어요. 이어, 이어. 진짜 여가 되네요. 그죠? 그럼 워는 뭘까? 뭐랑 뭐의 결합일까요? 우어, 우어, 우를 반만 빠르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우어, 우어, 우를 빨리 우어, 우어 되죠. 그러니까 영월의 여랑 워는 이중모음이구나.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사실 단모음 여기 들어가는 요 10가지 있죠. 이 10가지에 해당이 안 되면 그러면 이중모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 단어의 공통된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나왔네요. 품사 문제. 바다, 사탕, 엄마, 연필 이것들은 무엇에 해당이 되나요? 바로 명사. 명사는 밑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골라주세요. 왜냐하면 명사의 명자가 이름 명자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1번은 무엇일까?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낸다. 수사.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동작, 동사. 4번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성질과 상태 같은 것들은 형용사. 이건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품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은 3번. 6번 다음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기본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어사전에서 동사 형용사를 찾을 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에다가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에다가 다를 붙인 기본형으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기본형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달리니, 달리는, 달렸다라는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까지예요? 바로 달리까지죠. 자, 달려신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무엇의 줄임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중모음 했는데 아이고 여기 이렇게 다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달, 리, 다의 줄임말이잖아요. 리엇 줄이면 엿이 되니까. 그러면 달리까지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어간에다가 다를 딱 붙이면 기본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네요. 왜일까요? 작은 참새가 앉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작은, 작고, 작아, 작은이. 작은 안 변하죠. 작이라는 어간에다가 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2, 3, 4번도 한번 해볼까요? 선이, 기본형 뭘까요? 활용해볼까요? 선이, 서자, 서고, 서다구나. 3번도 많은에 줄쳐놨죠. 활용해볼까요? 많은, 많고, 많지. 그러면 많이 바로 어간이구나. 그러니 많다가 기본형이구나. 그리고 4번에 먹는 줄쳐놨죠. 활용해볼까요? 먹는, 먹고, 먹지, 먹어서 먹이 안 변하는구나. 그러면 먹다가 기본형이구나. 바로 이 기본형들에서 국어사전, 그쵸?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번 시험 문제는 되게 다양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7번.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이번에 또 문장 성분이 나왔어요. 기억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 내 동생은 연구원이 되었다 해서 연구원이에 줄쳐놨죠. 이 연구원이 되었다. 연구원이가 뭘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우리 국자감 수업을 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와 가가 오는 말은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한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와 가는 보어다. 보어예요, 보어. 그러면 사실 이것과 똑같은 걸 고르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어 자리에 되다, 아니다가 오고 그 앞에 오는 것이 이와 가가 그게 보어니까 되다, 아니다라는 이 서술어를 찾으시면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이와 가가 오는 말이 결국은 보어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연예인 이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것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분다, 마지막에 오는 말, 다 오는 말, 서술어, 그죠?
이번에 활짝 피었다에서 활짝. 자, 활짝은 피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죠. 용언의 앞에서 용언을 꾸미는 걸 뭐라 그런다? 부사어. 4번에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다. 자, 누가 걸어가요? 아기가 걷죠. 아기가 주인공이네요. 주어. 체크하셨나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무엇일까? 자, 골라보시겠습니다. 1번, 편지에 우표를 붙이지 않고 보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붙이지, 부착하는 거 있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죠? 붙이지, 붙이다. 붙이지 않고 보냈다. 부착하다는 요 붙이지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읽을 때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안 되죠. 그쵸? 자, 2번에 감기가 다 나아서, 여러분 감기가 낫는 건요, 나아졌다. 그죠? 차도가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나아서 고치시고요. 자, 3번 이번 학교 축제에는 반드시 꼭 참여할 거야. 반드시 꼭이라는 의미로는 반드시가 맞습니다. 이걸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자, 반드시라는 거는 왜? 반듯하게 줄을 반드시 그어라, 똑바로 그어라 라고 할 때 요 반드시를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 반드시는 그럼 메모를 해둘까요? 옆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휘어지지 않게 똑바로 라는 의미이죠. 4번 나는 친구가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췄다. 이 맞췄다 아니죠? 맞았다는 거잖아요. 틀리지 않고 맞았다. 그러니까 맞췄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확실하고, 9번 다음 개요의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요 개요를 보시면서 통일성에 어긋난다라는 말은요, 혼자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주제나 아니면 제목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고 혼자 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 자, 서론에서 좁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을 본 경험.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라는 제목에 딱 어울리네요. 갇혀 있어요, 우리 안에.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거 어울리죠. 니은의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한 환경이다. 네, 이것도 저 위에 제목에 어울리는 내용들입니다. 디귿의 동물원에서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동물이니까 내용이 어울리겠죠. 그럼 리을의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여러분, 보호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죠. 행복한 동물은 없다라는 동물원을 반대하는 그런 제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통일성, 그러니 내용의, 주제의, 제목에 어긋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걸 따져보는 문제까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0번.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 이제 고쳐쓰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10번 문제가 문법에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 10번 뒤에부터는 이제 문학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고쳐쓰기로 탁 대미를 장식을 하네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쭉쭉쭉쭉 읽으시면서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었을 때 뭐가 이상할까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수많은 생물들이 습지를 보금자리로 삼아 살고 있다. 자, 습지애로 바꿔볼까요? 습지애 보금자리로 삼아? 이상한데요? 습지를 보금자리로 삼는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바꾸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냥 둬야죠. 습지를 보금자리, 자신의 보금자리들로 삼아 살고 있다. 자, 결코 습지가 사라진다면 아니죠. 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일,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고쳐야죠. 만일
습지가 사라진다면 이곳에 사는 생물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습지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자, 디귿에 삭제한대요. 글의 흐름에 벗어나서, 통일성에서 벗어나서 볼까요? 습지는 가뭄검수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한다? 뜬금없어요. 그죠? 아니, 습지가 사라진다라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습지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맞죠. 서해안 갯벌의 경우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 이미 갯벌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우리가 습지를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습지에 사는 생물들은 영원히 맞춤법에 어긋났죠.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셔서 이상한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11번부터 13번까지는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새로운 작품이 나와 있어요. 이 글은 소설이죠. 소설이고 우리 그 국자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소설을 읽으실 때는 몇 인칭 무슨 시점인지, 서술자가 어디 나와 있는지, 등장인물 중에서 중심인물이 누구인지 같은 것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문기가 고깃집에서 이제 숙모 심부름 갔는데 거스름 돈보다 많은 돈을 받았죠?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안 친구 수만이가 문기를 유혹해가지고 사고 싶은 물건들을 마구 사면서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문기는 그 남은 돈을 고깃집 마당에다가 던지고 그 산 물건들은 던져버리죠. 수만이가 이걸 믿지 않아가지고 문기에게 돈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예요. 그랬더니 문기가 어떻게 했냐? 아니,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줘버립니다. 자, 이후에 이웃집 점순이가 숙모의 돈을 훔쳤다는 죄를 뒤집어 써요. 아무 잘못도 없는 점순이가요. 그럼 점순이는 누구이냐? 여기 나왔습니다.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에요. 요 심부름하는 아이가 그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죠. 그 울고 있는 울음소리가 얼마나 방 안에 있는 문기를 힘들게 만드는지,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문기는 밥도 잘 못 먹어요. 애가 이제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첫 번째 시간이 수신 시간이에요. 자, 수신 시간은 일제강점기 도덕 시간이라고 밑에 어휘풀이 되어 있죠. 그날의 제목이 정직이에요. 정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짓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것인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문기가 가슴이 막 뜨끈뜨끈한 겁니다. 뜨끔뜨끔해요. 막 자기한테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기는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보실게요. 얘가 이 정도로 괴로움을 느껴요. 마지막 문단.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두려워요. 하늘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다. 이렇게 문기의 마음을 속속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서술자가 글의 밖에서 문기의 마음을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있죠. 이런 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라고 합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쓰셨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문기는 정말 떳떳한 마음으로 저 하늘을 다시 바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양심을 되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럼 11번의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히 우리 과정에서 이렇게 서술자, 몇 인칭 무슨 시점의 뜻을 물어보는 게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조금 전에 했던 몇 인칭 무슨 시점인지 그거 꼭 짚어주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찾으려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서 3번 서술자가 사건과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이 부분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1번 같은 경우 서술자인 내가 아니에요. 서술자가 그러면 나라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기는 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3인칭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서 12번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양심을 떳떳하게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반응과 내용이 어울리겠네요. 13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알맞은 거 골라주셔야 돼요. 1. 문기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 올바르고 떳떳하다고 생각했다? 아니죠. 2. 점순인 아랫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사는 아이다. 살았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찾았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라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3번에 선생님은 문기 잘못을 이미 알고 정직을 주제로 삼았다? 그건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그 시간이 바로 수신 시간이었고 정직을 주제로 삼게 되었고 문기에게 아주 뜨끔뜨끔한 양심의 가책을 준 겁니다. 숙모는 뭐 직접 아랫집에 가서 주인 여자에게 점순이가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자, 거기 우리 본문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 문단이죠. 거기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우리 찾으셨죠? 아까. 그 밑에 줄에 나와요.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건 아니로되 한 집 걸러 두 집 걸러 말이 옮겨가가지고 점순이한테 그 화살이 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네요. 1문단에. 그쵸? 그러면 14번부터 16번까지. 여러분 사양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시조. 이 글은 시조에 해당이 됩니다. 연달아 이어지는 연시조라고 옆에다 쓸까요? 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같이 한번 내용을 빠르게 읽어보고 뒤로 가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길이 눈을 딱 감잖아요. 눈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제 회상. 혼자 이렇게 회상을 다 시작을 하면 굽이 잦은 이렇게 굽이 진 그런 풀밭길이 눈앞에 막 보이는 것 같대요. 자, 굽이 잦은 풀밭길이 시각적 이미지 제시하네요. 시각적 심상. 그리고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개울물 돌돌돌 길서프로 흘러가고 길 가장자리로 개울물이 돌돌돌돌돌돌 소리 내면서 쫄쫄쫄쫄쫄쫄 소리 내면서 청각적 심상도 나오네요.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촉집들도 초가집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보이고요. 눈만 이렇게 감으면요. 여기 나오는 이런 모습이 현대에 사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주 옛날에 그런 예전에 과거에 고향이나 이런 곳에서 경험했던 그런 집이나 아니면 마을의 모습들이 눈앞에 아주 선연하게 보인다. 그 정도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네요. 그쵸? 왜냐면 송아지를 몰고 오며 바라보던 이래잖아요. 자기가 바라봤던 그런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진달래가 얼마나 많은지 저녁 노을처럼 새빨갛게 산을 둘러가지고 쫙 퍼져 있대요. 시각적 심상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처럼 이라고 되어 있죠. 진달래를 저녁 노을에다가 비유하고 있네요. 비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뭐처럼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데 쓰면 직유법이죠. 어마씨, 와 사투리 방언 쓰고 있어요. 어머니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여기 나와 있어요. 엄마가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감정 나오죠. 향그러운 꽃지짐. 꽃지짐이 꽃으로 옛날에 진달래꽃으로 전 만들어 먹었거든요. 향그러운 그 꽃지짐 냄새니까 이건
후각적 심상이 나와 있네요. 그죠? 후각적도 적어주고. 되게 여러 가지 심상이 나와 있어요. 그죠? 어질고 고운 그들, 그 옛 내 고향 사람들, 맨남새도 캐어오리, 산나물이라고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산나물도 캐어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봄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 감았던 그 눈을 딱 뜨면 이제 회상이 끝났어요. 돌아왔지요. 현실로. 그러면 도로 마음이 애젓하오. 애젓하다. 애틋하다. 그립고 애젓하고 애틋하고 이런 고향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양이군요. 사양은 여기 나와 있죠. 고향을 생각한다.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향토적으로 그려낸 시였습니다. 그럼 14번. 윗글의 시적 화자가 떠올린 고향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1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고깃배가 나란히 들어선 항구? 항구 얘기 없는데 1번이 틀렸어요. 그죠? 뭐 진달래, 꽃지짐, 산나물 캐 돌아오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려낼 수 있죠. 15번의 윗글에서 느낄 수 있는 시적화자의 주된 정서는 그리움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죠? 그리고 뭐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향과 고향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번에 기억 같은 감각적 이미지가 쓰인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억 보실까요? 굽이 잦은 풀밭길. 제가 아까 그걸 딱 할 때 옆에 바로 옆에 썼었죠. 굽이 잦은 이렇게 꼬불꼬불 굽이 진 풀밭길. 어떻게 알아요? 봐야 알죠. 이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적 심상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번 구수한 청국장 냄새. 냄새. 후각. 2번 하늘에 울리는 종소리. 종소리. 귀. 청각. 달콤한 사랑의 추억. 달콤해. 아우 달아. 이건 미각. 혀. 4. 노랗게 물든 황금들판. 노랗게 물들었다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봐야지 하는 거죠. 시각.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부터 이제 새로운 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흥부전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고전소설이죠. 자, 고전소설은 뭐 대부분이 3인칭 전지적 작가시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등장인물의 어떤 내면 심리까지 다 서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장인물 누구 나올까? 그리고 그 인물들이 어떤 상황일까? 눈여겨서 보시겠습니다. 놀부는 더욱 화를 내며 나무란다. 어머 놀부가 막 화낸대요. 막 나무라고 막 뭐라고 질책한대요. 야 이놈아 들어봐라. 쌀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너를 주려고 그 섬을 헐며 그 그릇을 헐어버리겠냐. 그리고 벼가 많다고 하여서 너 주려고 노적을 헐며 어머 세상에 수북수북 쌓여있는 그 노적을 벼가 많다고 해서 너 주려고 그것을 헐어버리겠냐? 그럼 안 되지. 이런 소리죠.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들 너 주자고 돈깨미를 헐며 곡식가루나 주고 싶어도 너 주자고 큰 독에 가득한 걸 떠내며 아니 가득하면 좀 떠내줄 수도 있겠는데 그쵸? 벼가 많으면 좀 줄 수도 있겠는데 옷가지나 주려 한들 넣어주자고 행랑채에 있는 아래 것들을 벗기며 그러니까 행랑채에 있는 아래 것들이니까 하인, 종들이 되겠죠. 그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너를 주겠으며 찬밥을 주려 한들 넣어주자고 마루 아래 청삽사리를 굶기며 찬밥을 주겠다고 우리 집 개, 삽살이 개한테 안 주고 너한테요. 그걸 주겠으며 술찌개미나 술찌꺼기나 주려 한들 새끼 낳은 돼지를 굶기며
새끼 낳은 돼지한테 안 주고 그걸 너에게 주겠으며 콩섬이나 한 섬 주려 한들 농사질 황소가 내 필인데 그러면 아니 가진 게 좀 많은데요? 지금 그죠? 근데 그 내 필인데 너를 주고 소를 굶기겠느냐? 아니 그러면 콩 조금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너를 주겠으면 너를 주겠냐? 너를 주겠냐? 너를 주겠어? 말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난 너에게 줄게 단 한 푼도 없어 라는 거예요. 염치 없고 생각이 없는 놈이로다. 아이고 놀부는 욕심쟁이에요. 가진 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도 조금도 나누어 줄 생각이 없네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죽는 동생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흥부가 빌고 있죠. 흥부가 형인 농울부에게 제발 먹을 양식이나 돈이나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빌러왔네요. 그랬다가 아주 그냥 혼이 나고 있어요. 그럼 중량 밑으로 가서 흥부 아내 말이 변하여 울음이 되니 여러분 흥부 아내가 막 울고 있대요. 얼마나 힘들면 울면서 흥부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딱 일어서가지고 흥부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마누라 울지 말아요. 내가 오늘 읍내에 갔다 오리다. 갔다 오겠대요. 읍내는 뭐하러요? 양식을 좀 구워서라도 얻어와야 저 자식들을 먹이지. 그러니까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양식을 구워 와야 되겠다. 탁 흥부가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여보 영감 그 모양에 곡식 먹고 도망한다고 안 줄 터이니 가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내가 어때요? 말리죠. 가지 말라고. 누구도 너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이 차림새를 믿고 아무도 안 빌려줄 거다. 그냥 도망질 칠 사람들 갚지 않고 도망칠 사람으로 보이지 라고 했더니 가장이 나서는데 그게 무슨 소리? 응?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나서야지 라고 말하면서 어찌 될진 가봐야 하는 일이니 저 장안에 있는 도포나 꺼내와요. 도포 입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요.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어요. 옷장이 어딨어? 라고 했더니 어허 닭장은 장이 아닌가. 너무 웃겨요. 그렇죠? 닭장은 장이 아닌가. 닭장도 장이지. 그럼 도포가 세상에 닭장에 있나 봐요. 가서 내 갓도 챙겨 나와요. 라고 했더니 아니 갓은 또 어디에 있답니까? 아내가 물었더니 뒤뜰에 그 굴뚝 속에 가봐요. 뒤뜰에 굴뚝 속에 그 새까만 굴뚝 속에 갓이 있나 봐요. 세상에 그죠? 세상에 갓을 어찌 굴뚝 속에 두었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국상 뒤에 어느 친구한테 흰 갓 하나를 얻어왔는데 우리 형편에 그걸 칠해가지고 여러분 흰 갓은 원래 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갓으로 칠했을 수도 없고 너무 가난한 형편에 어디 가서 염료를 구할 수도 없으니까 까만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연기에 그을려 쓰려고 굴뚝 속에 넣어둔 지 벌써 오래요. 아, 되게 가난한 거 알겠는데 조금 웃음이 나요. 그죠? 이렇게 해학적입니다. 해학성이 두드러지는 글이에요. 원래 우리 민족의 문학들이 좀 그렇죠.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해서 슬프고 괴로운 상황일수록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재미있게 풀어가는 이런 성질들을 보입니다. 자, A 부분 묶였으니까 문제 나왔겠네요. 잘 한번 읽어볼까요? 흥부가 그렇게 저렇게 의관을 갖추는데 모양이 아주 볼만했다. 자, 의관을 갖췄어요. 차림새를 갖춰가지고 탁 입었는데 얼마나 웃긴지 흰 망건을 꺼냈을 때 물레줄로 줄을 달고 어머 세상에 물레줄 그 물레 있잖아요. 물레로 줄을 삼고요. 박조각으로 관자를 달아가지고 상투를 딱 메워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요. 갓에 떨어진 팔입은 노끈을 총총 메어 각끝 삼아 달아 쓰고 다 떨어진 고의적삼 살점이 막 울긋불긋 보이고 너무 우스꽝스럽고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초라한 행색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뻥 뚫리고 발바닥이 뻥 뚫려 있대요. 저 어떻게 걸어요? 자, 목만 남은 헌 버선에 여러분 버선이요 발바닥은 다 뚫려 있고요. 목만 요렇게 남아 있대요. 집 대님이 희한하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스꽝스럽고 빈궁한 그러니 초라한 옷차림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입고 나간다는 것이 왠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약간 우스꽝스러운 거죠. 재미있는 거예요. 마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웃기려고 이렇게 입은 것처럼요. 그래서 해악성을 더욱 자아냅니다. 아니 저는요 만약에요 발바닥이 뻥 뚫리고요 목만 남은 버섯 누가 이렇게 신고 가면요 저 뭐야? 하고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악성을 자아낸다. 놀부 형아는 굉장히 부유한데 동생인 흥부는 이렇게 가난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글이었어요. 그럼 17번에 놀부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인색한 사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 정답은 2번이죠. 돈은 많으면서 남을 전혀 돕지 않는 사람이 딱 어울리겠습니다. 그쵸? 18번에 흥부에 대한 설명. 이제 위에서 놀부 봤으니까 흥부를 보셔야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자, 1번에 가족의 생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에요. 아까 양식을 구워서라도 얻어와야지 저 자식들을 먹여 살린다. 가장이 나가서 한번 구해와 보겠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건 1번이네요. 19번은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지금 A를 봤잖아요. 흥부의 옷차림, 그 차림새가 어땠나요? 조금 우스꽝스러우면서 빈궁하고 초라한 행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해악성, 웃음을 자아냈죠. 그럼 정답은 4번. 해악적으로 표현한다 때문에 답이 되는 겁니다. 해악성을 자아낸다. 맞는 말이에요. 웃음을 자아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20번부터 22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장은 항상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딱딱 나뉘어가지고, 왼쪽에 글, 문제 세 문제, 오른쪽에 글,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비문학, 문학이 아닌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데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중학생인 나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설명문에 해당이 됩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요. 세금은 그것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세금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나누었네요.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이 기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옆에다 쓰실게요. 이렇게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분류라고 말을 해요. 분류. 분류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으로 직접세는요.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 일치하다. 실제로 내는 사람이랑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등이 직접세에 해당한다. 조금만 더 설명해보면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누진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쌓이면 더 크게 변화하는 것이죠.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율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세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이런 장점이 있네요. 또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선 효과, 장점이 나와 있어요. 니은에 땡땡땡. 직접세를 걷는 입장에선 모든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 그에 따라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번거로움? 귀찮음이 있다? 되게 번거롭고 일이 좀 많아진대요. 이거는 긍정적인 거 아니죠. 이건 부정적인 면모이죠. 위에서는 효과, 긍정적인 면모가 나왔는데 니은이 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줄 알겠어요? 여기 들어갈 말 고르라고 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땐 역접,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반대되는 내용 가운데 딱 들어갈 수 있는 접속어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같은 것들이 어울리겠네요. 그죠? 그러면 찾아볼까요? 22번. 22번에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건 그러나가 딱 어울리겠어요. 그쵸? 그러나.
계속 보시겠습니다. 간접세는 간접세. 이제 간접세 설명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진짜 직접세 이 부분이랑 간접세 이 부분이랑 내용이 정말 다르네요. 직접세는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실제로 내는 사람이 일치하지만 간접세는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실제로 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비롯해서 개별소비세, 그리고 인지세 등이 바로 그 간접세에 해당한다.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대요. 그러면 누진세가 적용되는 직접세랑은 좀 다르겠네요. 예를 들어 이렇게 또 예시를 계속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자, 예시. 예시 들어주면서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사 마실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이든 소득이 적은 사람이든 동일한 음료수를 산다면 모두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그 음료수 안에 포함된 세금을 낸다는 거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를 걷는 입장에선 편리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이거는 효과, 장점이죠. 그죠? 긍정적인 면모. 하지만 간접세는 같은 액수의 세금이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소득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요,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좀 경제적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액수의 세금이라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비율이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여건, 소득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장점과 단점, 문제점을 앞에 있는 직접세랑 똑같아요. 구조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장점, 긍정적인 면모, 단점, 부정적인 면모와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직접세는 소득 격차 감소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네, 맞습니다. 소득 격차 감소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그게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이 문단에 나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직접세는 간접세보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걷기가 편하다? 아니에요. 간접세가 걷기 편하다고 했죠. 간접세가. 그쵸?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3번의 간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다. 맞는 말이고, 4번의 간접세는 소득 적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그 부담감이, 비율이 커지는 거니까 부담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맞는 말이네요. 21번 기역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역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저 봤었어요. 그렇죠? 분류라고 했었죠. 분류를 찾으세요. 1. 김 교수는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높인다 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할까요? 인용. 얘는 인용이에요. 2번 원통형 기둥은 위아래 지름이 일정한 기둥을 뜻한다. 이거는 개념, 뜻 설명했죠? 정의. 3번 소설은 길이에 따라 단편, 중편, 장편, 소설로 나눈다. 길이에 따라.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서 나눠줬어요. 바로 이게 분류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4번은 그냥 젖선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쵸? 그러니 3번이 답이고. 22에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우리 저 위에서 봤었죠. 니은은 지금 앞뒤 내용이 반대잖아요. 앞에서는 긍정적인 장점 나오고 뒤에서는 부정적인 단점 나왔으니까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뭐 이런 식의 접속어들이 어울립니다. 정답은 1번 그러나가 맞네요. 뒤로 갑니다. 23부터 5번까지 소금의 덫. 제목이 굉장히 좀 강렬한데요. 소금이 덫이래요. 덫 같대요. 논설문입니다. 주장하는 글이죠.
여러분, 이 글은 지금 어린아이들 소금 섭취의 양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소금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한다.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자, 심각한 문제이다. 심각한에 줄 쳐놨어요. 25번에 1번 보세요. 기억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니까 뜻은 상태나 정도가 매우 깊고 중대하다, 심각하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읽으시면서 쭉쭉쭉쭉 자연스럽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아이들은 어른보다 혈액 양이 적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더라도 혈액 속 염화나트륨 비율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 이게 바로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가 됩니다. 이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혀가 둔감해져. 자, 둔감해진다라는 것 니은에 줄 쳐놨죠. 25에 2번 보실게요. 감정이나 감각이 무뎌지다. 둔감해지다. 맞는 말이죠. 무뎌진다. 그래서 점점 더 짜고 아주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된다. 짠맛은 중추를 자극한다. 만약 계속해 소금을 과하게 섭취한다면 아이들은 이런 쾌감을 유지하기 위해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음식을 계속 먹는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 음식 중독, 음식을 계속 먹는 거래요. 아, 그러니까 혀가 둔감해져가지고 점점점 짠 걸 찾아요. 그런 음식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것, 결국 폭식증, 그런 비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근거 두 번째가 되겠네요.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주장의 근거. 그죠? 계속 찾아볼까요? 내용을 읽으면서. 문제는 여기 그치지 않는다. 영국 한 대학 연구팀에서 4세에서 18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 1688명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짜게 먹는 아이들일수록 음료를 되게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발견에 줄 쳐놨어요. 25에 3번. 발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찾아낸다. 그런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 맞는 말이죠. 발견하다, 찾아내다. 맞는 말이네요. 소금이 최세포 수분 빼앗아 그만큼 갈증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갈증을 달래기 위해 건강에 좋은 음료가 아니라 단맛이 강한 탄산 음료를 찾는다. 탄산 음료 속에 녹아있는 탄수화물은 비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짠 것 때문에 아주 탄산 음료를 더욱 많이 마시고 그 속에 녹아있는 탄수화물이, 음료 속에 녹아있는 탄수화물이 비만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근거가 되겠네요. 자, 부추긴다에 줄 쳐놨죠. 여러분, 부추긴다. 4번, 25에 4번 보실까요? 잠깐 체크해 볼게요. 부추긴다. 25번. 자, 25번. 기억부터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세 가지를 읽으면서 찾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제가 왜 여기로 바로 넘어왔냐면요. 써드리려고요. 보세요. 남의 의견을 판단 없이 믿고 따른다. 맹신하는 거. 맹신해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 이건 어울리지 않죠. 그럼 부추긴다라는 말을 고쳐주시겠습니다. 남을 이리저리 막 이렇게 저렇게 들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고쳐주시고요. 맞는 말이에요. 들쑤시는 거. 야, 이렇게 저렇게 우리 빨리 하자. 이렇게 이게 들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죠. 자, 그러면 체크하셨으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보시겠습니다. 23번. 윗글을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가 언제 나오나 했어요. 이게 단어 관례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 자, 지금 딱 보시면요. 주장하는 글이죠.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이니까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면서 앞에 찾았듯이 그 근거를 찾으면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논설문이라고 쓰시고요. 24번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이제 주장이 뭐냐, 주제가 뭐냐라고 묻는 문제이죠.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소금 섭취를 줄이자는 거예요. 소금 많이 섭취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소금 섭취를 줄이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죠. 거기 지금 보시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줄이자라고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건강을 위해서 소금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가 주제가 된다. 25번 답은 4번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